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9월 16일 오후 3시 28분 지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알아볼 내용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나스닥 차트 분석을 좀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알트장 흐름으로 해서 이제 시장의 숏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청산맵은 어디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숏스퀴즈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볼 생각이고, 그 다음 관심 코인으로는 월드코인과 무댕코인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되는 뉴스들이 좀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이더리움 ETF가 이제 4,994억 원 뭐 순이입이 됐다. 그다음 비트코인이 6거래일 이상 연속적으로 순이입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인데, 실제로 보시면 지금 이제 이더리움의 순유입이 지금 자리에서 볼까요? 지금 자리에서 이더리움과 이제 비트코인의 순유입이 이렇게 비트코인이 굉장히 이제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달 진짜 8월달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공격적으로 지금 유입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공격적으로 유입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비트코인의 차트로 본다면 조금 되게 의미있게 여기를 돌파해야 되는 구간에서 지금 그 유의미한 그 유입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강한 이제 호재? 좀 좋은 방향이다, 좋은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이더리움의 유입량을 좀 살펴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9월 15일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연속적인 유입량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나스닥의 엔비디아 하락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던 와중에도 지금 기관들은,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들은 이런 조정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았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어제 사실은 이제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이란 뉴스가 좀 있는데, 사실 이런 뉴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시장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실 거예요. 2024년 10월달, 2024년 12월달 미중무역 전쟁이 처음에 막 재점화되고 막 했을 때 조금 이 뉴스가 이런 뉴스는 사실 작년부터 계속 있던 뉴스였고, 사실 그렇게 뉴스가 나와서 올 때마다 나스닥이 휘청거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오긴 했지만 그 조정 폭이 결국에는 신고가를 만드는 움직임에 대한 눌림목이었다로 판단이 되거든요. 항상 나스닥 이런 이제 큰 시세를 내고 난 이런 구간에서 항상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조정이 있었고 하락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뉴스 이후에 어제도 나스닥이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은 보여줬어요. 5분봉 상에서 어제 그 뉴스가 요 자리였거든요. 5시 경이었는데 5시 자리에서 이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가도 결국에는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나스닥은 신고가로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이런 악재는 단발성 악재지 중장기성이 있는 연속적인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이런 뉴스 하나에 진짜 내가 가진 알트코인들 다 매도하고 내가 가진 주식들 다 손절치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도 내가 가진 선물도 다 손절치고, 그런 거는 저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나스닥 같은 경우 차트 분석을 좀 해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일봉상에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한 이 구간에서 강하게 각도를 세워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만 이제 지금 5일선 자리에서 약간 이격도 갭이 좀 발생을 했지만 그만큼 이거는 그 상승의 여력이 되게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상단 이 추세선을 계속해서 지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에서 상단의 추세선을 여기를 돌파했고 저항 맞고 저항 맞은 구간을 돌파하고 안착하고 슈팅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시세를 이렇게 내고 나서 전고점 자리 눌림목 줬다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이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제 나스닥이 올라가면 어쨌든 비트코인이 나스닥과는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좀 해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예상해서 좀 현금화를 하고 싶다라고 했다면 팔아야 되는 구간은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 X 자리라서 이게 WXY로 해서 팔아야 되는 구간은 맞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게 비트코인이 장기평 밑으로까지 내려오는 힘이 어쨌든 있었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 고점과 저점을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고점 저점 수렴하고 역헤드앤 숄더로 주가가 상승을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역헤드앤 숄더의 모양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역헤드앤 숄더가 시작이 됐다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또한 새로운 파동,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단순하게 파동을 좀 보더라도 여기서부터 이게 상승 1파, 2파, 3파 그리고 눌렸다
눌렸다가 상승 3파가 진행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ETF 기관에 대한 유입량도 당연히 증가되고 있고 매수세도 증가되고 있는 자리에서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보시면 이동평균선 일목균형표가 여기서 구름 매물대가 크로스가 되면서 이렇게 얇아지는 매물대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리고 크로스가 이렇게 꼬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자리들에서는 강하게 변곡점들이 발생을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이게 뭐 빨간색 파란색 상관없이 위든 아래든 이런 이제 일목균형표 구름 매물대가 크로스가 돼서 꼬이는 구간은 강하게 추세가 반전이 되던지 강하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던지 둘 중에 하나는 완전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일목균형표 구름 매물대가 크로스가 되면서 지금 자리 어제도 사실은 이제 나스닥이 좀 장중에 밀리고 하면서 비트코인 투매도 나오고 하면서 사실은 좀 114.7K 자리가 이탈이 되는 움직임이 나와서 어제 조금 생각보다 많이 밀리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은 했었어도 여기서 지금 1시간봉 상에서 장기평을 계속 지지를 해주면서 주가가 들어올려 있었고 여기서 121평 자리를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계속해서 정배열 자리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240, 120, 62평 자리가 정배열 자리에서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자리 1시간봉도 RSI가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크게 비트코인이 걱정할 차트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는 113.8K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FOMC 전에 좀 비중을 태워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4시간 봉상에서 이 장기평들을 지지해주고 구름 매물대가 지지해주는 여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이탈되면 조금 손절을 해야겠죠. 여기 이탈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신규로 들어가면 평단가가 좀 많이 높아지니까 지금 신규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요거 이탈하면 한 113 정도 이탈하면 어느 정도 손절을 좀 각오하고 들어가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차트 분석인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구간까지 지금 내려왔고요. 여기서는 어느 정도는 추세 전환을 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4시간봉 상에서 봤을 때도 RSI가 골든크로스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62평 자리를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떨어지더라도 이게 항상 차트라는 게 그렇거든요.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지금 자리가 0.5레벨이랑 62평 정도 반등할 자리면요. 여기서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면 요 자리에서 이렇게 시세를 내고 나서 눌렸다가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다.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이더리움을 손절 라인을 4,400달러 손절 잡고요. 이거는 롱 또는 현물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좀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알트장들의 흐름을 좀 보면요. 지금 현재 그 알트장이 굉장히 이제 숏의 흐름이 굉장히 높아요. 다 거의 다 지금 숏을 잡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바뀌었거든요. 방금 진짜 한 1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숏 청산이 좀 많았고 그리고 숏을 조금 많이 좀 들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롱숏 비율이 지금은 롱이 조금 늘어난 모습인데 아까까지는 이제 숏 포지션이 거의 80%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좀 보는 것처럼 그 숏의 비율이 약간 높아지고 있고 특히 개별 알트코인들이 롱보다는 숏의 비율이 좀 많이 높았었어요. 근데 이제 방금 여기서 보시면 이게 1시간 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숏 청산들이 좀 나오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가 약간의 롱의 분위기로 좀 넘어온 그런 모습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히트맵을 좀 보시면 116K 위로 올라가 버리면 이게 이제 숏들이 많이 물려있는 숏스키즈 영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자리들이 숏이 청산되면서 이제 롱으로 진입이 들어오는 그러면서 조금 더 꼬리를 달고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사실 116K 자리랑 114K 자리가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리는 구간이고 사실 방향성이 위로 터져도 밑으로 터져도 둘 다 방향성이 어느 정도 맞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호흡을 길게 좀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알트코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알트코인의 도미넌스를 좀 본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사실 이 지금 도미넌스가 지금 자리가 주봉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지난주에 이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서 이제 피보나치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좀 추세를 보면서 여기가 1.618 자리를 지지하는 구간이고 1.618 자리를 닿았고 그 다음에 RSI가 골든크로스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여기서 하락보다 그러니까 비중을 조절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물론 이제 비중을 막 100% 다 들고 갈 수는 없지만 여기서 도미넌스가 반등을 하면 이제 알트코인들이 한
한 5%에서 10% 정도까지는 하락을 할 수 있는 자리고, 그러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 빔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름 매물대, 주봉상 구름 매물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하락세가 강한 그런 모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지금 1시간봉의 흐름을 보시면 있잖아요. 지금 도미넌스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헤드앤숄더의 모양이 나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하락을 나올 수 있는 패턴이거든요. 주가가 지금 자리에서 도미넌스가 1시간 봉상 헤드앤숄더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패턴이고, 그러면서 RSI 움직임을 좀 보시면 RSI 움직임이 RSI가 고점에서 낮아지는 이런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점 추세가 이렇게 높아지고 RSI가 낮아지는, 이 RSI가 낮아지고 가격이 높아지는 요런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 하락해서 그 수급이 알트코인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매매를 한다고 봤을 때 알트코인들을 진입하기에 그렇게 나쁜 자리들은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종합해 봤을 때. 근데 하지만 그런 거 있죠. 이게 사실은 뭐 차트가 좋든 안 좋든 어쨌든 FOMC 이후 결과가 이거를 뭐 시장에서 제로 소멸로 받아들여 버리면 사실은 뭐 하락인 거고, 이거를 시장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상승을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아, 이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연속성 있는 재료로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리고 아니면 이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하락에 대한 재료로 받아들일 것 같은데 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실 하락보다는 연속성 있는 재료로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FOMC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 그럼 손절해야죠. 왜냐면 저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00%가 아니고 저도 사람이고 하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도 손해를 보는 거고, 이 영상을 보고 뭔가 따라서 매매를 하는 이제 불특정 다수의 구독자분들도 손해를 보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런 거 하나하나에 손해를 봐서 계좌가 망가질 정도라면 사실은 매매를 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일봉상에서 우리가 매매를 한다고 쭉 봤을 때, 제가 이 앞전 영상들 다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리에서부터 주가가 상승을 해서 역회된 숄더가 나와서 불장이 진행된다고 수없이 외쳤고, 계속 고점 자리에서도 비트코인이 130K 간다 120K 간다라는 말을 진짜 수없이 하면서도 실제로 120K까지 가면서 알트 매매를 진짜 4월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5월달 4월달 5월달부터 매매를 했고, 이 자리에서 쌍봉을 찍고 나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해왔는데, 사실은 여기서 제가 뭐 분석 한번 틀렸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락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벌어놓은 거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되어 있다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베팅을 한다고 해서 손절이 나간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들에서 리스크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매매를 했다면 그거는 사실은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석드린 내용이 틀려서 손해를 봤다기보다, 물론 그것도 손해를 본 거지만 그런 분들은 어차피 돈을 잃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리스크 관리거든요. 이게 돈을, 참 웃긴 얘기인데, 버는 것보다, 그러니까 리턴보다 항상 리스크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매매하실 때, 아, 이거는 내가 들어갔을 때 손익비가 어떻게 되지? 이거는 내가 들어갔을 때 얼마나 수익 낼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리턴이나 리스크를 좀 생각을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진짜 여러분들이 좀 매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계좌가 진짜 많이 우상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는 항상 점진적 우상향을 해야 돼요. 이 손절이 아예 안 나가는 매매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시세를 냈다가 떨어졌다가, 시세를 냈다가 떨어졌다가, 시세 한번 내고 손절 한번 내고, 시세 한번 내고 손절 한번 내고, 대신에 수익이 월등히 높으면 돼요. 수익보다 손실이 월등히 적으면 돼요. 손절 많이 해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 계좌 이렇게 어제 보여드렸을 때도 제가 승률이 57%인가 그래요. 57%고 매매를 제가 30번 정도 했습니다. 한 2-3일 정도? 2-3일 정도에 30번 정도 했는데 제가 승률이 57%인데 먹으면 저는 이제 한 200달러씩 먹고요. 잃으면은 한 10달러? 뭐 20달러? 이렇게 잃어요. 그러니까 번 돈이 그때 당시에 3일 동안 그 2000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200달러 정도를 벌었는데 손실이 한 200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손익비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러분들도 손익비가 좋은 매매를 하셔야 돼요. 특히 선물 시장은 더.
항상 그런 손익비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적은 돈이라도 꾸준하게 손익비를 생각하면서 매매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계좌도 언젠가는 우상향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경제적 자유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저는 참 매매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가지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이제 분석드릴 두 종목이 있어요. 월드코인이랑 뭐 그 우댕이라고 하는 코인이 있는데, 이런 것도 그냥 단순하게 이 내용만 듣고서 이거 좋으니까 매수해야지 이런 관점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본인이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매매를 좀 할만한 종목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타점을 좀 잡아서 매매를 하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월드코인 먼저 좀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하게 우리나라 차트로 좀 분석을 할게요. 그래서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12시간 봉이나 4시간 봉, 뭐 모든 차트를 보더라도 시간봉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다 이평선이랑 갭이 좀 발생해서 밑으로 좀 내려갈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얘가 추세를 돌려가지고 간다면 RSI가 충분히 돌렸어야 되는데 사실은 RSI가 지금 저점 추세를 이렇게 돌리지도 못했고,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보면 여기서 저점과 고점을 요런 식으로 피보나치를 좀 그려보시면, 이렇게 피보나치를 그려본다면 전고점을 돌파했던 자리들에서 항상 이제 0.38이 자리를 제가 좀 중요하게 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0.38이 자리에서 22평이 올라오는지 내려가는지를 좀 확인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리에서 볼린저 밴드가 어떻게 보면 위랑 아래랑 이렇게 모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점에서 수렴을 하고 있는 모양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자리가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1시간봉 기준으로 1시간봉으로 봤을 때 이평선 다 빼버리고요. 1시간봉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뭐가 보이냐면 가격이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보여요. 가격이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보이고, 지금 자리가 0.5레벨인 2080원 자리를 지지하고 있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리고 원래 얘가 지금 자리에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좀 하면서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차트를 들어 올리려고, 그러니까 거래대금을 동반해가지고 보시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들어 올리려고 거래대금이 들어왔어요. 근데도 여기서 전고점에 이 꼬리들의 매물을 맞고 이게 한 바닥 더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물론 여기서 한 바닥 더 빠질 수는 있죠. 근데 빠짐다면 이거는 1880원이 무조건 손절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80원 손절 라인 무조건 잡으셔야 되고, 얘가 지금 자리에서 고점에서 한 번 이렇게 빠지고 그다음 두 번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보통 세 번째까지 투매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두 번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 이게 얼추 지금은 베팅을 해도 되는 구간은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여기서 사게 되면 이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보다 평단가가 말도 안 되게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거의 마이너스 30%. 지금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30%씩 물려있을 건데 지금 들어가는 사람은 30%를 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짧게 본다면 저점 추세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RSI가 높아지는 전형적인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지금 자리에서 1차 매수 하고 나서 2차 매수를 한 1950원이나 그 정도에서 2차 매수를 잡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서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1차 매수 잡고 2차 매수를 1950원 잡고요. 손절가를 1890원만 잡는다면 이거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체결 한번 됐다가 주가가 고점에서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이탈되면서 그 개미를 털고 나서 추세를 돌리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볼 수 있고, 얘가 그 월드코인이 가장 중요한 선은 요거예요. 요 추세선이 돌파가 돼야지, 요 추세선 주가가 위로 올라와야지만 이거는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서 얘가 뭐 밑으로 내려가지고 가던지 아니면 위로 올라가지고 이렇게 가던지 그냥 밑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1000원까지 갔다가 이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던지 어떠한 형태로든 이거를 넘어야 돼요. 이걸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가격 의미 없어요. 이거를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월드코인은 4시간 봉상 이 추세선만 넘는다면 다시 한번 큰 파동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추세선이 여기 1900원에서 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2100원에서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보시다가 분명히 이 자리를 넘는 움직임이 보여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댕이라고 하는 코인인데, 무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평선을 좀 켜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리 4시간 봉에서 그 62평선 자리가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부터 이렇게 밑으로 좀 분할 매수해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1시간 봉상에서도 바로 여기 밑에 차트가 이평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고점에서부터 너무 인위적으로 하락한 모습이 좀 보여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락을 멈추는 요런 자리들, 요 추세선, 아까 월드코인이랑 비슷해요.
무조건 이 추세선을 넘어야 됐었는데 이 추세선을 지금 돌파했죠. 돌파하고 뭐가 떴죠? 십자양봉이 떴죠. 그럼 이건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캔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손절 라인 굉장히 짧잖아요. 뭐 2226원짜리니까 뭐 여기서 이렇게 손절하면 한 7% 정도 손절, 여기서 이렇게 먹으면은 이거는 한 14% 정도 먹을 수 있는데 이 손절가를 지금 다 사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 1차 매수하고 228원에 2차 매수한다면 1차, 2차 나눠서 매수해서 손절한다면 한 4% 정도 손절할 수 있고 먹으면 이거는 270원, 280원까지 먹을 수 있는 손익비가 엄청 좋은 자리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무댕이랑 월드코인은 손익비가 좀 괜찮은 자리라서 이렇게 두 현물 종목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